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장전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장전 글로벌 시황,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흐름 정도, 그리고 강세 테마, 예상되는 테마, 요거를 조금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현재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 다우지수, S&P 지수는 0.5%, 0.4% 각각 하락 마감 보였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상승세, 다시 반등세 이어졌지만 12시 넘어서부터는 거의 다시 낙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크게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2월 16일 날 공격 통보 받았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각국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둘러서 의미를 좀 희석시키면서 우크라이나 관리도 연설일 뿐이라고 좀 주장하면서 낙폭이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 긴축 정책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가파르게 빠르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우력 도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뉴욕 연은 총재가 어저께 좀 1년치, 3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요, 연은 총재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완만한 금리 인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11월에 조사한 수치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정점 찍고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예상한 수치가 4%였거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근데 지금 다시 연은 총재가 발표한 거는 3.5%, 무려 0.5%나 낮아진 수치고요. 이 정도로 좀 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썰을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위원이 FOMC 회의할 때, FOMC가 뭐예요? 금리 통화 정책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의라는데 여기에 위원이 1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데, 3일 전에도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완화책 축소 자체가 좀 더 앞당겨서 좀 가파르게 인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월, 5월 이렇게 좀 50bp 인상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100bp까지 7월로는 얘기하고 있고요. 25bp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100bp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약간 비둘기파적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매파적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파른 금리 인상이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캔자스 연은 총재는 3월에 50bp 굳이 해야 되냐, 필요가 아직 못 느낀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들 간에도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충분히 높게 보고 있고, 5월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금 대립이 서져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영국도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가 16일 날 침공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16일 날 침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다 철수해라라고 얘기했고요. 어저께 미국이 16일 날 할 것이다 얘기했었고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일 날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1일, 3일, 4일 전에 유럽 정상들 회의에서 러시아가 16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날짜가 교묘하게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르면 48시간 이틀 남았습니다. 무언가 계획 중일 것이다 라고 좀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 지금 우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이때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원자재 원유 가격이 $100 넘어갔었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의 좀 증시의 위치랑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하락 충격 자체가 워낙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증시가 막 지금처럼 신고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작년 역사상 신고가 기록했었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하락폭도 그만큼 만회가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악재들은 당연히 다시 일정 기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기 마련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해진 모습에 따라서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만큼 자금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시에 가라앉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는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은 러시아가 16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언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전 경고 없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국방부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계속 병력 추가하는 게 지금 말로는 진정시키고 명분 쌓는 용으로 뭐 아니다. 대화 협력 의사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단기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뭐 테마나 종목 이슈 보면 아무래도 미국하고 러시아 갈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웨이퍼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전자기기, 전자제품들 다시 공급망이 좀 붉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연쇄적으로 악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도 조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요 수출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대내 무역 적자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원전, 탈원전 그렇게 탈원전 고집하다가 오히려 지금 환경은 더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탈원전 공급하다가요 지금 오히려 지난해 총량을 보면요 석탄, 가스 그만큼 이산화탄소 매연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전이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발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 그것 때문에 좀 탈원전 정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었는데 이거 대안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LNG, 뭐 석탄 이런 것들이 대신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지 않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는 거거든요. 화석 연료 즉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탄소 배출 제로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아무래도 다시금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는 소식 자체가 다시금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투자 관점 잡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원전과 관련해서 적자가 커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등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니켈 가격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니켈 가격 무려 30% 넘게 상승했고 리튬 가격은 무려 500%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 확대가 좀 늘어났었고 미국도 전기차 생산 늘어났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부딪히고 있고 나토하고 그래서 니켈, 알루미늄 가격 상승 엄청나게 공급 차질 생기고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배터리 소지 업체들 공급적으로 차질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SI 선진 편이 어저께 좀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내년 이르면 2024년도에 MSCI는 뭐 JP모건
여기서 만든 지수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지수가 형성이 되다 보면 글로벌 자금들 투자할 때 지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거대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종목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없어서 이런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데 안정성이 있고 변동성이 가장 적으니까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라고 보시는데, 이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면 당연히 비율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후진국, 선진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면 선진국에 대해 비중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 자금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자금들의 유급될 수 있는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선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심사받고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에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 중국, 사우디 이런 데에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자금들 이탈하는 데는 그러한 역할도 되다 보니까 비중이 적더라도 그래도 자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이슈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시면 정진 투자 뉴스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많이 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시면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지금 설명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바로 구독 채널 들어가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오늘의 관심 테마, 제가 봤을 때 오늘 곡물, 어저께 좀 곡물은 쉬어갔거든요.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어제 막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이 강세가 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빨 악재가 계속적으로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 수급이 돌아가면서, 테마가 돌아가면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곡물 테마 오늘 강한 상승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루미늄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치솟아서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원유나 천연가스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 같고요. 거기서 수급이 빠진 것들이 이쪽 곡물, 비료, 사료, 알루미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미래생명 자원도 있었고요. 현대사료, 팜스토리, 그 다음에 효성 OMB, 그 다음에 대유, 경농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곡물, 비료, 사료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은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알루코 이렇게 보시면서 관심 종목 잡아나가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진주식TV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주식 투자 하시면서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진주식TV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